요즘 시장 보면 참 이런저런 말이 많죠? 근데 투자자한테 결국 가장 확실한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업이 직접 내놓는 공식 보고서죠.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포스코 퓨처엠의 최신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열어서 회사가 직접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보고서. 과연 포스코 퓨처엠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계속될 거라는 파란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빨간불, 어떤 경고 신호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숫자를 통해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회사의 성적표인 핵심 실적부터 보고 이 성장을 뒷받침할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장부상이 아니라 진짜 돈은 벌고 있는지 현금 흐름을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회사가 스스로 밝힌 위험 신호는 뭔지, 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 미래 전략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싹 다 정리해서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할지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모든 분석의 시작이죠. 바로 핵심 실적입니다. 과연 이 숫자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회사의 체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소재 사업이 전체 매출의 거의 57%를 차지해요. 이건 뭐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 엔진이 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이익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 360억 넘게 손실을 봤던 바로 그 에너지 소재 부문이 올해는 무려 242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그냥 개선됐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예요.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한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에너지 소재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왜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채 안 될까요? 이상하죠? 이게 바로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숙제입니다. 아직은 돈을 버는 능력, 그러니까 수익성은 전통적인 사업보다 좀 낮다는 거죠. 성장의 양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는 이 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크려면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과연 포스코 퓨처엠의 금고는 이 공격적인 확장을 버텨낼 만큼 튼튼할까요? 이제 재무 건전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 104%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돈 100원에 빚이 104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회사가 보고서에 직접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 때문에 돈을 더 빌리면 이 비율 136%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건 단순히 빚이 늘어난다는 걸 넘어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빚을 더 낼 각오가 되어 있다는 아주 공격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투자 계획도 화끈한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통장에 돈은 제대로 꽂히고 있는가? 장부에 찍힌 이익이랑 실제 현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제 회사의 현금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3분기까지 번 영업이익이 846억 원이에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회사에 들어온 실제 현금은 이익보다 훨씬 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익과 현금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죠. 이익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보려면 바로 이 차이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차이는 대체 왜 생겼을까요? 간단해요.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팔려고 만들어둔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장을 하다 보니 외상으로도 많이 팔고 재고도 많이 쌓아뒀는데 이게 아직 현금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익의 질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좋은 점, 아쉬운 점을 찾아냈잖아요. 이제부터는 회사가 직접 사실 저희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보고서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회사가 딱 짚어서 말한 3대 리스크입니다. 첫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국의 관세 폭탄. 둘째,
GM이랑 약속한 수천억 원의 추가 투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공장에서 20년 동안 무조건 사서 써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계약까지. 이 세 가지는 그냥 막연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회사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협들이에요. 특히 미국 관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다 말해줍니다.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투자자한테 풀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손해볼지 저희도 계산이 안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불확실성 중에서도 정말 끝판왕급이죠. 아니 이렇게 명백한 리스크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회사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림에 있습니다.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건지,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캐나다를 발판 삼아서 북미 시장을 잡고,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마지막으로 LFP나 실리콘 음극재 같은 차세대 기술로 경쟁자들을 아예 따돌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이때가 GM의 돈 눕는 것도 끝나고 캐나다 공장 전기 계약도 시작되는 그야말로 이 전략의 성패가 갈리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기술로 앞서가겠다는 의지는 이 1.6%라는 숫자에서도 보입니다. 이게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인데요. 작년 1.3%에서 더 늘렸어요. 에게 겨우 0.3%포인트 올랐네 하실 수도 있지만 매출이 조 단위인 걸 생각하면 이건 R&D에 수백억 원을 더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장 스토리, 위험 요소, 기회, 그리고 숙제까지 여러 퍼즐 조각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쫙 맞춰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저울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에너지 소재 사업의 엄청난 성장과 흑자 전환이라는 아주 밝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미국 관세 같은 외부 리스크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이라는 무거운 추가 딱 놓여 있죠. 기회와 위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투자 판단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포스코 퓨처엠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이 명백한 리스크들을 전부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결국 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될 겁니다.